우리나라의 장로교 총회가 설립된 지 110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장로교단들은 장로교 설립 110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장로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전남 영암군 학산면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진실 화해위는 6.25 당시 민간인들이 지방 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CBS TV가 다음 주에 열리는 세계 교회협의회 WCC 11차 총회를 앞두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보도 특집 1.5도씨 아담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의 장로교회 총회가 설립된 지 110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장로교단들이 모여 장로교 설립 110년을 기념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장로성가단의 찬양이 예배당에 은혜롭게 울려 퍼집니다. 한국 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년 기념 예배를 드린 참가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과 동시에 뼈를 깎는 회개도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1,800만 명의 장로교인이 있고 이 중 600여만 명이 한국 장로교인일 정도로 한국 교회에서 장로교의 위상은 높지만 장로교단은 그동안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왔습니다. 정확한 통계도 내지 못할 만큼 장로교단의 수는 많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공동 기도문에서도 장로교 분열로 인해 교회와 사회의 본이 되지 못했다며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갈등과 분열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을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설교를 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배광식 총회장 역시 한국 장로교회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안일함과 다원주의적인 진리의 보편성과 사회문화적 세속화의 영향으로 도리어 세상의 교회의 걱정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먼저 뼈저리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광식 총회장은 복음적 영성운동 회복과 한국교회 위상 회복,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 등을 한국 장로교가 다시 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장로교단들은 선언문을 통해 개혁교회로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전통을 이어가겠다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로 지켜온 한국 장로교회는 교파 분열의 부끄러움을 딛고 하나의 공교회로 서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념예배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성 목사 등 장로교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이영훈 총회장과 CBS 김진호 사장 등이 참석해 장로교 총회 설립 1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CBS 김진호 사장은 CBS가 추진하는 출산 돌봄 캠페인을 설명하고 교계의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장로교단들은 기념예배에서 드린 헌금은 수혜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념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말로만 하는 회개가 되지 않도록 실천이 뒤따르는 장로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 장로교가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교회주의를 넘어 그리스도의 보편적 공교회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로교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뒤 이어진 심포지엄의 발제자로 나선 총신대 신대원 이희성 교수는 바울도 개교회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공교회의 질서에 따라 사역했다며 한국 장로교 역시 교회 연합과 일치 사역에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희성 교수는 또
장로교 정치의 근간인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서로 협력 관계여야 한다며 목사와 장로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동역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전남 영암군 학산면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민간인들이 지방 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6살이었던 진유한 장로는 72년 전 11월 6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일가족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이유로 마을 좌익 세력에 의해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새 형들이 저기 이제 피신을 했다가 일이 집에 오니까 우리도 약간 저녁에 피신을 오고 이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형들이 들판에서 배고프니까 뭐 나락을 까먹고 이제 뭐 안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오면은 잡기 위한 어떤 볼모 형식으로 좀 잡고 있다가 죽였는데 그 현장에서 죽여서 그냥 같이 한 무덤에 묻어버려서.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상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만 마을 좌익 세력에 35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신덕철 그 전도사님은 이제 그 두개골이 이렇게 가슴에가 있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박석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향인 진도로 이렇게 그 가족들이 옮겨갔고, 자, 그 미성년자들은 그냥 땅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버렸죠. 가해자 최근에까지도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세요.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중인 1950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일대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13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133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며 희생자들은 경찰, 공무원, 우익인사거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희생자 중 10살 이하가 24%이고 50대와 60대 희생자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전남 영암군 학산면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도 회복됩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후속 사업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유족이 원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해마다 생명보듬주의를 정해 자살 예방과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온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다음 달 18일을 제10회 생명보듬주일로 선포했습니다. 생명보듬주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9월 10일을 즈음해 한국교회가 이 땅에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 예배와 기도로 함께 참여하는 주일입니다. 라이프오프는 올해 생명보듬주일 주제를 생명의 빛을 비추라로 정하고 각 교회들이 생명보듬주일 예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이프오프는 또 다음 달 18일 월드 휴먼 브리지와 함께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교회 안에서 자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살 사후 대응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대한구세군 유지재단이 최근 서울 서대문구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대형 아동 양육시설 기능 전환을 위한 구세군 서울후생원 소규모 가정형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과 서대문구청이 추진하는 소규모 가정형 시범사업은 후생원 보호아동 10명이 보호자 6명과 함께 2개의 공동생활 가정을 이뤄 1년 동안 소규모 가정 형태로 지내는 양육 모델입니다.
구세군은 대형 아동 양육시설을 소규모로 축소함에 따라 보호 아동의 자존감 향상과 자립생활 기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세군과 서대문구청은 아동 양육시설 소규모 시범사업 수행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후생원 기능 전환을 위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세계 성결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성결연맹 총회가 2023년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성결연맹 회원 교단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일본 홀리네스 교단, 대만 성결교회 지도자들은 최근 온라인으로 모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세계 성결연맹은 일정 등 구체적 사안은 한국에 위임했습니다. 세계 성결연맹은 당초 2020년에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했습니다. CBS TV가 다음 주 세계교회협의회 WCC 11차 총회를 앞두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보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WCC 보도 특집 1.5도씨 아담의 미래, 미리 만나보시죠. 송주열 기자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의 이목이 독일 카를스루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3년 WCC 10차 부산 총회에 이어 9년 만에 전 세계 교회들이 전 지구적인 선교적 과제를 놓고 일치의 여정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 재앙에 따른 창조 세계의 위기가 주요 아젠다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CBS가 기후위기 시대 지구 생명체의 마지노선인 지구온도 1.5도씨 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1.5도씨 아담의 미래를 제작했습니다. 기후 재앙을 막는 최후의 방어막, 1.5도씨에 걸린 인류의 미래,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기회가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WCC 보도 특집 1.5도씨 아담의 미래는 8개월의 제작 기간을 통해 기후 스트레스로 병들어가는 백두대간의 모습들과 기후위기 경고등이 켜진 곳곳을 카메라에 생생히 담아냈습니다. 소나무까지 기후 스트레스로 지금 구상 분비처럼 집단적으로 고사하거나 쇠퇴될 때 대재앙이 올 수도 있죠. 삼척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이제 삼척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피해를 입는 반경이 공장에서부터 반경 5km 이내가 삼척 시민의 거의 8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남북을 잇는 백두대간의 평화가 곧 한반도의 평화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바라기는 이 모든 수고가 아버지 한국교회의 귀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때 1.5도씨 아담의 미래는 결국 한 개인과 개교회를 넘어 창조세계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전 세계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의 여정에 달려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칼스루헤 총회를 계기로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향해 휘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총체적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기 바랍니다. WCC 보도특집 1.5도씨 아담의 미래는 11차 카를스루헤 총회 개막일에 맞춰 오는 31일 저녁 11시에 CBS TV와 유튜브 CBS 조이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교직자협의회가 여름의 끝자락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경북 교직자협의회는 연합과 부흥을 주제로 부부 수련회를 열었고 대구 교직자협의회는 수련회와 함께 총대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32회기 경북 교직자협의회는 경북의 교회여 더 연합 더 부흥이란 주제로 제11회 하기 부부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경북교직자협의회 김상원 대표회장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수련회를 통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가 연합해서 또 교회가 특별히 더 부흥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련회 참석자들은 수련회 특별헌금 전액을 대신대학교에 기부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구교직자협의회는 제29회 1일 수련회와 총대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엔 김종형 목사와 이승희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대구 지역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8개 노회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교회 화원교에서 갖게 되는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더 새로워지고 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련회 참석자들은 교회와 다음 세대 등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 원로목사 총연합회가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 선교사들의 공동체인 문화행동 아트리가 최근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문화행동 아트리는 숙소 건물 2채가 산사태로 크게 파손됐다며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이집트에 대한 여행 경보를 완화하면서 성지 순례도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튀르키예 등과 함께 대표적인 기독교 성지로 꼽힙니다. 서울 YWCA가 다음 달 6일부터 4주간 매주 화요일 온라인상에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독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환대와 평화를 묻다이며 중앙대 김누리 교수와 숭실대 구미정 초빙 교수 등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져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